네, 자 그래서 당에서 어제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자, 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단일화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 당원의 82.82%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압도적인 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단일화 시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후보 등록 기간 전 단일화를 거부했는데요. 단일화 시기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가 86.7%로 압도적인 당원들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응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33.8%. 여론조사 치고 응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의 절대 다수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원들의 뜻에 정당성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열망하는 당원들에 대한 어떤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해드린 80% 이상의 지지라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총의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이고, 저희가 계속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애초에 마련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어쨌든 적어도 내일은 TV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TV토론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저희가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정해진 룰 그대로 50대 50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다. 자,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룰대로 이른바 일반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를 절반 실시했을 때의 가상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쳤을 때 한덕수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25.8% 나왔습니다. 세간의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합쳤을 때 한덕수 56, 김문수 30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전체 민주당 지지자 수까지 합쳤을 때는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비슷비슷합니다. 38, 37.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비슷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였군요, 안영환 의원님. 네. 저희도 지금 안 나오는데 동아일보 조사에서 안 나오는 건 언급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선거법상 네네네. 좀 준비하지 않은 거를 언급하면 곤란해집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아요. 네, 역으로.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그걸 합치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조사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찍겠지요. 그 여론조사가 들어온 것은 뭐 정확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룰대로 해보면 한덕수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보다 더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 전체로 따지면 이제 아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단식 투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권선동 의원의 단식 투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역대 정당 역사상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분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여부와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의 권력 의지의 문제가 맞물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권력 의지를 앞서 이제 우리 홍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권력 의지도 저는 한계는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간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발언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1번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무도한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한 공식 후보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입니까? 후보 교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민주 영생, 독재 필망을 생각하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20살 대학생 때 7년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였으며 한일 도르코에서 면도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극단적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에 저항했고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친북 노선에 저항했습니다. 제 삶은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 난 뒤부터 이 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온몸을 바쳤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온갖 반대를 뚫고 시작한 GTX와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통혁명과 성장 동력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 에 정답이 있다는 제 신념은 결실과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무한돌봄, 이 역시 극빈가정 현장 방문에서 발굴한 정책 대안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공간, 한센인 마을에 대한 현장 방문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1박 2일 한센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한센인들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저희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이번 대선 제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주자는 것이 저 김문수의 핵심 철학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존재하고 복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화끈하게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저 김문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부활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도록 하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이제 부산,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 일을 해본 사람, 실적을 내본 사람,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온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김문수 당신의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치열한 제 삶의 궤적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글인데요.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자비할 정신이 있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